덮개라고 지명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예. 여기서 이 한산도에서 3년 8개월 동안 계시면서 네. 군선을 정대하는 것, 증가하는 것을 제일 그 역점 사업으로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군선을 보관을 하고 할 때 그 이장하기 위해서 덮어놨다고 해서 덮을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덮을개라는 지명은 당시 거북선 등 우리 전선들이 위장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분의 충무공 행록에서도 적을 만나면 덮개 위에 위장망을 씌웠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북선은 왜 덮개 위에 위장망까지 씌웠던 것일까? 먼저 당시 왜군의 전선을 살펴보면 갑판 위에 2, 3층의 건물을 세운 높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병기는 사정거리 50m 안팎의 조총이었다. 조총은 갑옷이나 방패를 뚫는 힘이 화살보다 월등히 강했다. 그러나 싸움의 마무리는 칼이었다. 당시 왜군들은 대부분 칼싸움에 능한 무사들이었다. 그래서 당시 왜군들은 최후의 상대 전선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펼쳤던 것이다. 일본의 그 칼싸움, 백병전은 일본 역사적으로 무사의 나라를 이름이 붙게 한 그 원인이 될 정도로 백병전의 나라죠. 조총은 임진왜란 50년 전에 들어온 거고 어쨌거나 보조적인 무기였었습니다. 해전 때도 보면 원칙적으로 적선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해서 목을 베고 전리품을 얻고 또 배를 끌고 가든지 불사르든지 그게 기본 전술 개념입니다. 결국 칼싸움에 약한 우리 수군들로서는 왜군들을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거북선에 덮개를 씌우고 쇠못을 꽂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당시 어떤 전선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백병전을 하기 위해 배에 오르는 왜군들을 막아내는 묘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거북선 덮개 위에 이영이나 거적을 덮어 위장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백병전을 치르기 위해 거북선으로 뛰어든 왜군들은 위장망으로 가려진 쇠못에 찔려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장망은 또 다른 기능을 했다. 초가 지붕을 덮는 이영 같은 거를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전 때도 덮어가지고 물을 끼얹으면 불은 타지 않는 거고 적군의 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붙잡아가지고 나중에 재사용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적이나 이영에 물을 죽여 왜군들이 쏘는 불화살에도 대비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영을 덮어 위장한 것은 거북선만이 아니었다. 근데 거북선만 이영을 덮은 게 아니고 환옥선, 일반 보급선도 다 덮었어요. 그래서 우선에 어느 것이 거북선인지 또 모두가 환옥선이 구분이 안 되었고 또 멀리서 정박해 있으면 조선함대가 마치 그 초가집 마을이 정박해 있는 그런 위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영을 덮은 고깃배의 모습이다. 멀리서 보면 고깃배인지 초가집인지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당시 거북선뿐만 아니라 다른 전선들에도 위장망을 씌워 어느 것이 거북선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했다. 결국 거북선 위력을 알고 있던 왜군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것이다. 결국 한산도의 덮을개는 조선 수군의 위장수를 후대에 전하고 있는 지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적으로 위를 덮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기록에 따르면 판자 위에는 열십자 모양의 길을 내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충무공 전서에는 그 길을 어떻게 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꼭대기에는 1.5척이 비어있어 돛대를 세우거나 눕히기에 편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등판 위에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약 50cm 정도의 좁은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길은 여다지문처럼 만들어
돛대를 세우거나 눕힐 때, 그리고 거적이나 이영을 덮을 때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 공간이 바로 한자 다시 정도 비어 있다는 것은 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겨울에 추우면 덮을 수도 있을 거고, 여름에 더우면 이제 이 공기가 배출도 돼야 되니까 바로 이제 뚜껑을 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갑판 위에서 포를 쏘게 되면은 심지 구멍에서 약간의 연기가 나올 겁니다. 그 연기가 바로 배출되는 배출 통풍관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쇠못을 꽂고 그 위에 위장망까지 씌웠다면 거북선 덮개는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거북선이 항해하는데 문제는 없었을까? 그래, 덮개의 두께를 3cm 정도, 그러니까 한치 정도의 두께로 잡았을 적에 덮개 전체의 무게가 한 5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가볍게 배를 잡아가지고 전체 배만의 무게를 65톤으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5톤이라는 게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큰 불안정 상태를 가져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 쇠못을 꽂은 거북선의 덮개, 이것은 적진 속에서 돌격을 자유자재로 가능케 해줬다. 그렇다면 이 거북선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덮개에 쌓여 있어서 도무지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이 거북선 그림의 중간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이 포 구멍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이 포를 쏘는 전투원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위치에 노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노꾼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투원과 노꾼들이 같은 위치에서 활동을 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거북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해군 사관학교, 여기에는 거북선 한 척이 복원돼 있다. 바로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의 거북선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거북선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널찍한 2층 구조로 배 밑과 갑판 윗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갑판 위 2층에 노꾼과 전투원이 같이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포를 쏘는 포 구멍과 노가 같은 위치에 있어 결국 전투원과 노꾼이 함께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태로 봤을 때 노가 꽂힌 위치에서 노꾼이 젓는 이 위치까지 오면은 함수 쪽에 있는 노 요원이 있는 그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 포를 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포구멍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것은 1795년도에 만들어진 거북선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전투함으로서는 쓰기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